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급락하며 2,600선에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쌍끌이 매도가 지수의 하락을 부추긴 모습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 공장 대형 화재 여파로 금호타이어가 급락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만큼 이번 화재가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다만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생산기지 등에서 판매 차질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 경쟁업체 수혜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 선거 테마주로 묶이며 주가가 뛰었던 상지건설이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가운데 오는 5월 20일부터 권리 매도가 가능해집니다. 권리 매도란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한 신주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사람이 신주 상장 2거래일 전부터 주식을 미리 팔아 수익을 확정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통신 소프트웨어 기업 텔코웨어가 장 시작과 함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한 이후 상한가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오전 최대 주주 공개 매수를 통해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여파에 우리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지수의 하락을 부추겼는데요. 이 대형주 전반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그래도 2,600선만은 지켜준 채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그래도 2차전지 대형주 반등에 나서줬고요. 정책 기대감 모멘텀으로 재생에너지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지수의 추가 하락만은 막아줬습니다. 또 한 번 하방 압력을 받은 우리 시장인데요. 오늘 이 흐름 속에서 저희는 어디서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지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고 오셨을까요? 예, 덕분에 너무 잘 보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은 신용등급 강등 여파를 좀 피해가지 못한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흐름 어떤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 볼 수 있을지 또 오늘 이번 주 어떻게 또 지켜볼 수 있을지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주말 동안에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 마음이 편치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금요일 날 미증시가 마감이 되고 나서 무디스의 신용 등급 하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간에서 발표가 된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본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포착이 안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아침서부터 아마 나스닥 선물 그리고 다우지수 선물 그러니까 미국의 선물 시장이 오픈된과 동시에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중심으로 아시아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리라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 자체는 앞서서 우리 또 앵커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시장의 의견 자체를 전달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 자체는 거의 일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는 하루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아마 오늘 밤이죠, 여러분들. 나스닥에서 과연 어떠한 뉴욕 3대 지수에서 어떠한 이제 반응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4월 중순, 4월 하순 때서부터에 대한 리바운딩 부분들로 인해서 과매수 영역에 들어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 눌림목, 차익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는데 과연 어제자에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있었던 신용등급 하향과 관련된 이러한 이벤트들을 통해서 과열 구간들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하는지 그리고 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추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눌림목이라든지 조정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여부들 그러한 부분들이 향후
남아있는 이 상반기 2025년도의 상반기에 주식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천천히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씩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피는 오늘 2,603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상으로는 0.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6% 하락을 했습니다. 계속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좀 주의를 말씀을 좀 드렸던 섹터가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죠. 뭐 앞서서도 우리 앵커님께서 상지건설 예를 들으셔서 또 주요 뉴스로도 또 다뤄주셨는데 일단은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상당히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고 예측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 자체는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별 차별화가 진행이 됐던 게 특이했던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 자체가 좀 부주했던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다만 여기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좀 있죠. 일부 종목군들. 일단은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나?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없는 상태에서 리바운딩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IRA 이 법안 자체가 미국의 하원에서 부결이 됨으로 인해서 2차 전지가 한숨 돌리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일단은 뭐 급한 불은 좀 끈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업황에서에 대한 경쟁력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긴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낙폭과대 업종에 대한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됐던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뭐 여전히 어떻습니까? 개별주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강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바이오 종목군들도 일단은 추가적인 하락세가 잠시나마 좀 멈춰지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고 그리고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뭐 콜마홀딩스라든지 이러한 이제 개별적인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신재생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이 일단은 순환매로서 접근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요. 뭐 우리나라 증시 보시면서 내 종목 왜 빠져? 우리나라 증시 왜 빠져? 이렇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주식을 많이 하시고 종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시야가 넓으셔야 되겠죠.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 특히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도 1% 가깝게 하락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고 대만 가권 역시도 1%가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체는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사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글로벌 3대 신평사가 딱 3개가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S&P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피치죠.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 나왔던 이제 무디스 신용 3대 신용 평가사인데 이 S&P도 마찬가지고 피치도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을 최대 우수 국가들로 선정을 안 해요. 한 단계씩 다 내려와 있습니다. 트리플 A에서 다 한 단계 밑 AA1으로 다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무디스가 이번에 최고 등급에서 그 한 단계 밑에 등급들을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세계 3대 평가사의 미국에 대한 신용 평가는 일단은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11년도에는 상당히 이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나서 급락세를 맞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3년도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의 분위기 자체는 별다른 움직임들 없이 시장이 리바운딩이 되는. 쉽게 말씀해서 2011년도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요. 뭐가 있냐? 자, 금융위기가 있었죠. 유럽발 금융위기.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경기가 확장이 되면서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채권입니다. 채권. 채권에 대한 수요 불안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이 부분들에 있어서 문제점을 걸고 넘어지면서 각각의 기관들이 지금 다 하향 조정을 내는 상황들이고요. 이번 2025년도에 무디스 역시도 동일한 내용들을 가지고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두 번의 사례를 통해서 시장에 반등했던 계기들을 좀 보시게 되면 각각에 대한 내용들이 좀 달라요.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 맞이한 그러한 신용등급 하향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하다가 이제 급락을 맞았던 시기였고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QRA에서 미국채 수요 금리, 그러니까 수급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어찌됐든 봉합을 하겠다라는 의지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조정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고 리바운딩도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경기가 좋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예라고 할 수 있는 2023년도와 유사한 경로를 가지고 시장이 움직이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시간적인 부분들이 바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은 좀 긴 흐름들을 가지고 긴 호흡들을 가지고 진행이 될 것인지 여부들을 오늘 밤에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를 확인을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항상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굿이즈 배드고요. 배드 이즈 굿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과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러한 사태를 가만히 좌시하고 앉아 있을 것인가? 그리고 FRB 파월 의장도 역시도 과연 이러한 상황들 자체를 그냥 좌시할 것인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다시 월가의 트레이더들 중심으로 해서 월가의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시장에서 이야기가 좀 흘러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에 대한 반등 자체가 또 드라마틱하게 나올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또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친환경 관련 종목군도 상당히 좋았어요. 오전 상서부터 풍력, 태양광. 물론 시세가 끝까지 유지가 되는 상황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모멘텀들을 가져가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탄력도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섹터군들도 있어요. 반도체 관련 종목군도 일제히 다 밀렸죠, 여러분들. 그죠? 삼성전자 당연히 밀렸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2만 원대 유지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3% 4%대의 약세 흐름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개별 관세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밸류에 대한 매력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에 따라서 이제 리바운딩이 되기에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섹터가 돼버렸었는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섹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방향성이 좀 모호한 그런 상황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터넷과 산업재 업종에 대한 하락세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요 요인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관심을 좀 가지셨겠죠. 대통령 대선 후보들 1차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2차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에 따라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뭐 우리가 주식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되면은 당연히 정책적인 부분들, 산업적인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내용들이었었는데 일단은 뭐 친환경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서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긴 하지만 풍력과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좋았었고 또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군들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었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뭐 이슈도 있기는 하겠지만 글로벌리하게 SMR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원전주들도 낙폭이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들, 언제나 그랬듯이 시장이 밀리네. 자, 그러면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 뭐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수주 성격이 지금 음식료로 좀 안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음식료가 어느새 이게 성장주로 좀 전환이 돼가지고 삼양식품의 뭐 응공이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좀 밀릴 때 뭐 음식료 업종 관련 종목군들이 버텨주는 모습들은 잘 포커스가 좀 안 맞춰지는데 오히려 은행주라든지 보험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굉장히 좀 좋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매력이 다시 한번 부각이 이루어지면서 삼성생명, 하나생명 중심으로 한 보험 업종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시장이 워낙 어려웠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 진행이 됐었던 개별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로 놓고 보게 되면 육계 관련된 종목군들, 그죠? 브라질에서 이제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인해서 브라질산 닭과 계란 수입 금지 조치가 좀 이루어지면서 오늘 좀 반영이 됐어요. 사실은 이게 브라질 관련된 이슈들이 뭐 오늘 당장 주말 동안 나왔던 내용들은 아니었거든요. 꽤 진행이 됐었던 내용들인데 이게 시장이 좀 뭔가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쏠렸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하림이라든지 마니커 FNG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20% 이상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지 여부들은 조금 더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오늘 거래되는 거래량들만을 놓고 보게 되면 확실히 다른 종목들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구나라고 할 정도의 정말 오랜만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세가 좀 진행이 됐던 섹터가
바로 육계 관련 종목이었고요. 또 하나가 있었죠, 여러분들. 진단키트 관련주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시즌을 중심으로 해서 메가이 CS라든지 다시 한번 코로나 확산세, 홍콩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30명 이상 또 사망을 했다라는 또 안타까운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일단은 뭐 진단키트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일제히 반등세가 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다 아우르는 모습들을 건드리기보다는 좀 개별주에 한해서 시장에서에 대한 트레이딩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금리 부담의 성장주 당연히 부진했었죠. 그에 따라서 그동안에 올라갔었던 뭐 로봇주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큰 폭의 조정세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부분들은 일단은 뭐 반등이 좀 이어지는 모습들이었고 앞서서 언급드렸듯이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시장에서에 대한 점검 부분들, 과연 현재 우리나라 증시의 위치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시기가 좀 있었죠. 스토캐스틱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4월 달과 5월 달로 넘어오는 이 구간에서 스토캐스틱에 대한 고점 영역들로 상당히 장기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21선과 5일선 그리고 캔들과 21선에 대한 이익 자체를 좁혀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 오긴 와야 됩니다. 오긴 와야 됩니다.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가 사실은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야 이거 신용등급으로 이게 이런 상황이 올지는 뭐 저 역시도 예상을 못했었던 부분들이었지만 어찌됐든 뭐 좋은 게 나쁜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좋은 건 분명히 있어요. 그 좋은 부분들이 앞서 언급드렸듯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봉상의 과매수 구간, 과열 구간을 좀 시킬 수 있는 조정세가 드디어 나오고 있다라는 점. 그럼 실질적으로 61선, 202선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구간대까지 가격 조정이 나올 거냐?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이격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 주가에 대한 흐름들, 지수에 대한 흐름들 자체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21선이 맞아 떨어지고 시간을 한 2, 3일 정도 벌어들인 이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상방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매크로 상황 자체가 불안하게 움직이면서 조정이 나올 것이냐? 이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도달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 시황 얘기들을 계속 해드릴 때 제가 과매수 영역입니다, 과매수 영역입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렸었을 때 어느 정도 뭐 현금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매매에 대한 비중 자체를 좀 조절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늘 시장 조정 속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계좌를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 밑에 보이시죠? 노란톡 안내 늘 해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제가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해드리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장 속에서는 어떠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들까지 다 얘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짧게 이번 주에 있을 일정 이야기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정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특히 지금은 어찌됐든 뭔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이벤트와 사건이 발생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더욱 매크로 이슈라든지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거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는 투자자들과 그것들을 막 허겁지겁 막 아유 오늘 뭐 있어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하고는 시장에서 9시 땡 오픈 이메일 치고 나서 접근하는 방식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일정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치 일정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고요.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제가 주말 동안에 우리 회원님들에게 배포를 다 해드렸습니다.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안내를 통해서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또다시 받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어떤 얘기 안내해드렸죠? 자, 어찌됐든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거예요. 6월 달이면.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아마 여러분들 어제 1차 토론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당의 후보들의 공통적인 사안 자체가 뭐였죠, 여러분들? 민생안정, 국가재건 이거잖아요.
추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공통적인 의견이에요. 추경 예산은 새롭게 편성을 하고 대규모로 편성을 할 거야 라는 쪽으로 의견이 합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 새로운 정부에서 시그니처로 밀고 갈 수 있는 사업들 그리고 힘을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섹터에 대한 정리를 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거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까지 같이 산업 일정집 그리고 산업 수혜주, 섹터 수혜주를 정리한 리포트를 받아보겠다 싶으신 분들은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톡 안내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좋은 자료집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내일 일정 한번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신규 상장주 있어요, 여러분들. 네, 바이오 비주라는 신규 상장이 있습니다. 오늘 신규 상장주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그 내용들도 참고를 하시면 되게 되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IPO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라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의 LPR입니다, 여러분들. 뭐 지난 월에 이미 뭐 인하를 한 상황들이어서 시장에서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코멘트를 좀 들어봐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미콘 동남아시아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점검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테니까요. 일정도 체크하시고 앞서 언급드렸듯이 일정표와 더불어서 차기 정권에서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산업에 대한 자료집까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군들을 우리가 잘 관찰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정말 소중한 자료 준비했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안내 통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낙폭과대 업종의 순환매가 보이면서 개별 종목들의 장세가 도드라졌는데요. 과매수 구간을 시키는 이 조정 구간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라고 코멘트 주셨고요.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은 더더욱 이 경기 지표를 미리 봐야겠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이번 한 주에 신규 상장될 종목들이 또 많이 예정이 되어 있죠. 반등을 위한 이 시장의 흐름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선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인데요. 이 많은 내용들 또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요 일정을 기준으로 이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진행이 되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속속들이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이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주간 전략도 미리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님과 이 시장의 흐름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 통해서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시장 속 전략에 대한 고민 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같이 좀 하방 압력이 더해진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좋은 종목을 그나마 좀 발굴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뭐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게 되면 네. 아유 뭐 개별주 하셔야죠 라는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뭐 개별주 영역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잡지 못했었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보는 것도 지금과 같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볼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뭐 세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나는 모르겠다. 뭐 조정 나오는지 모르겠고 나는 눌림목 나올 때 또는 이제 각 섹터에 저점이 잡힐 때 나는 매수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 이럴 때는 시장이 약세장이니까 우리가 4월달 초에 한번 매매를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봤었잖아요. 시장이 급락 막 했었을 때 시장 관련된 종목군들 안 하고 뭐 했었어요 우리 그때. 그때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함께. 뭐 하셨죠? 정치 테마주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정책 테마주들 자 4월 3주차 들어가면서 더 이상 보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도 어떻게 돼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들. 매크로 이슈 중에서 뭐예요?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딱 나와버리니까 시황 관련된 종목군들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가 움직이죠? 테마주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4월 달 초에 이런 형태의 매매를 해봤었으면 오늘자의 움직임들을 딱 이때 당시에 매매를 해보셔서 시장에서 좋은 경험치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장에서도 똑같은 논리인 거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테마주, 시장이 좋으면 테마주는 안 가. 그죠? 이런 식의 논리가 적용이 되면서 항상 시장은 섹터와 종목이 바뀌는 것 뿐인 거지 원리는 동일하게 움직여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한가 로켓 배송에서 여러분들 물론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이 해드릴 거고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좋은 전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사실상 저와 함께 호흡을 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시장의 원리를 배워가시게 되면 언제든 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어떠한 상황들이 전개가 돼도 그냥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교과서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방법들까지 여러분들이 익혀나가실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 내용들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나는 뭐 일단은 첫 번째 시장 밀려 개별주 할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두 번째 자 지금은 시종등급 강등 이게 무슨 처음도 아니고 2011년도에 있었고 2023년도에 있었으니 2025년도 아유 세 번이야. 그리고 이미 뭐 트럼프 관세 이야기 나오고 뭐 하고 하면서 무디스에서 계속 예고를 했었던 부분들이야. 일시적으로는 물량이 밀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4월 중순 이후서부터 5월 2주차까지 주가에 대한 급등세가 나왔어. 올라올 만큼 올라왔어 단기적으로. 일단은 좀 쉬어가야 돼. 근데 쉬어가야 되는 명분이 없는 거라? 그래. 그러면은 이거 명분 찾을 때까지 나는 그동안에 매매를 못했던 종목 봤더니만 원전주들이 많이 가 있네. 봤더니만 조선주가 많이 가 있네. 방산주가 많이 가 있네. 나는 에너지주 못 잡았는데 이러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종목들이 가겠어요? 잘 못 간다고요. 일정 수준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그때 조정을 틈타서 나는 눌림목으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자, 그동안에 시장이 밀려도 어때요, 여러분들?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산업이 그냥 가는 애들이 있다고요. 아, 이런 거? 그래, 이런 놈들이 대장이구나. 라고 해서 주도주를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죠? 우리가 이런 장에서 세 가지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각각의 취향이긴 하겠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성장주 매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원포인트 기법을 하기 이전에 우리 수익률 한번 보자고요. 자, 4월 달 초에 여러분들 어때요? 테마주 열심히 매매했죠?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지수 밀려. 지수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되죠, 여러분들? 산업주들 안 가잖아요. 섹터 안 간다고요. 그럼 뭐가 가요? 테마주들 열심히 가죠? 그죠? 그것들을 여러분들 4월 달 초에 저와 했었던 거예요. 저와 함께 했었던 겁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 여전히 좋고요.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너무 좋은 모습들 계속 이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5월 달로 넘으면서 우리가 어떤 매매들을 했는지 볼까요? 저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5월 지금 19일이죠, 여러분들. 19일까지 거래일수가 13일, 14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사이에 우리의 매매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자, 보자고요. 5, 6, 7, 8, 9, 10, 11, 12, 13개. 그죠? 그리고 오늘까지 14개입니다. 보이시죠? 하루에 한 종목씩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계속 수익을 내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종목군들을 보시게 되면 뭐 솔트로도 있었고요. 하나 시스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도 2번이나 있었죠. 그죠?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을 태워서 좋은 종목을 수익을 2번 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한 종목을 가지고 빵 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 종목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그동안에 한 번 매수할 거 2번 매수하고 3번 매수하면 중복으로 투자하고 수익률 자체는 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수익금이 좀 늘어나는 매매를 5월 달에는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러한 매매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콜마홀딩스 모멘텀이잖아요. 개별주잖아요. 뭐 있었죠, 여러분들? 남매의 난. 드디어 우리 주식시장의 뭐 3대 테마라고 하게 되면은 경영권 분쟁이죠. 3대 테마의 하나는 경영권 분쟁입니다. 근데 시간에서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20%가 넘어요, 지금.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뭐 각자가 이제 배팅을 해서 고수익을 내도 되겠지만 뭐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대응을 한 부분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내용들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조금 큰 그림을 그릴 것이냐 아니면 짧은 그림을 그리면서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톡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실시간으로 장중에 다 해드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6시, 지금 6시 반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실시간으로 6시 30분입니다. 뭐 이때 들으시는 것도 물론 좋은 공부가 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장중에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시게 되면 나한테 발생될 수 있는 전략의 가지수가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 투자자분들이. 그러면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들으시고 내 상황에 맞는 전략들을 좀 여유 있게 세워보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6시에 시작하는 상한가 로켓 배송을 늘 시청해 주시는 것도 감사하겠지만 밑에 하단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실질적인 안내를 제가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뭐 어제 1차 토론을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가능성들, 그리고 최근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말 동안에 덴마크 1985년도에 제정된 이 탈원전 관련된 법안 자체가 이번에 의회를 통해서 폐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 지역의 전력난 자체가 꾸준하게 밀고 있었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재생에너지 또는 친환경 에너지, 이것만으로는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쪽이 일단은 대세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시대가 바뀌잖아요. 그죠? 제가 조금 있다가 뭐 차트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자, 요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 미국 원전의 캐파 확대 계획이고,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산업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많이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기와 데이터 센터, 첨단 산업에 대한 수요 전망 자체가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데이터 센터와 첨단 산업에 대한 모형 수요 자체는 이렇게까지였는데 막상 실질적으로 산업이 실시행화로 전환이 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어떻죠, 여러분들? 추가 수요가 이렇게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각국이 정해놓고 있는 전력 수요와 관련된 이 메커니즘 자체가 다 바뀌어야 돼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각국의 뭡니까, 여러분들? 해결을 해야 될 숙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 종목군들이 어떤 것들이었죠, 여러분들? HD 현대일렉을 중심으로 한 전력 관련 기업들. 이러한 종목군들이 조금 조정을 받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조금 조정을 받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뭐 대선 토론, 그리고 각 정당의 후보들 역시도 이러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스토리들을 다음 차기 정권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최근에 에너지 3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3월 달에. 그 첫 번째 법안 자체가 전력망 환축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해상풍력법, 그리고 세 번째가 고준위 방폐장법 포함한 에너지 3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존의 목표 수요 성장률 상승 자체가 2025년도에 2022년도에 보시게 되면 96기가와트, 2036년도에는 118기가와트로 연평균 1.5%씩 성장을 하는 쪽으로 가는 건데, 요번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연평균으로 2.1% 증가가 이루어져야 돼라는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연 부족한 그리고 필요한 전력을 각국의 정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증가를 시킬 것인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전력원 자체를 계속 글로벌리하게 밀고 갔었던 친환경 이런 쪽으로만 붙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뭐 물론 이제 원전도 당연히 할 거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붙었었던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연료 전지라든지
뭐 이러한 쪽에 대한 투자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산업을 키워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진행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원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산업이 변화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죠? 산업이 전기를 많이 쓰는 산업 쪽으로 발전이 되고 수요가 늘어나 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캐캐묵은 법안은 수정이 돼야 되고 캐캐묵은 사업 전략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각국이 하나하나씩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건설 지연 송배전 전망 프로젝트 진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 에너지 고속도로 이야기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대선 때.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전력기기 업체 수주 증가의 순서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전력기기들 상당히 많이 올랐죠. 거의 2년 가까운 랠리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당연히 있겠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다시 한번 상승이 되면서 2차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시장이 밀린다 하더라도 글로벌 매크로 자체가 이런 섹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의 수급은 어떻게 된다? 일로 들어오겠죠. 이런 생각들로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를 삼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약간은 조금 우리가 다른 결로 보자고요. 원전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원전 캐파. 보이시죠, 여러분들? 바이든 행정부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적었어요. 한 250기가. 그런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SMR을 중심으로 한 원전 확대에 대한 계획들을 지금 시장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BHI, 물론 이제 가스 터빈이긴 하겠지만 그 일부 산업 팀 코리아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실질적으로 매크로 상황 자체가 안 좋아진다 하더라도 정부 지출 그리고 인프라 투입 자금 자체는 줄어들기에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둔감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가 이번 시간에 신재생 에너지라는 하나의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과 같이 시장이 약간 좀 매크로 상황이 좀 불안하게 움직였었을 때 뭐 나는 개별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긴 하겠지만 그동안에 못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산업에 나는 투자를 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번도 아니고요. 사실은 2번과 3번의 어느 한 중간쯤 있는 산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매매했던 종목들 한번 짧게나마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9시 4분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저희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우리 노란톡 안내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과 함께 9시 땡 치자마자 뭐 했어요? 콜몰딩스 잡겠습니다, 여러분들. 잡으세요. 자, 한번 들어가 보죠. 관심 있게 좀 지켜보죠. 라고 사인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매도 어때요, 여러분들? 그냥 매도 다 보여드려요. 105, 12시 17분. 근데 그 이후서부터 바바바박 날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게 모멘텀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1차적으로 움직였다가 주가 밀렸죠. 별다른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이슈는 있어. 남매끼리 서로 막 치고받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다가 12시 이후서부터 주가가 횡보하다가 이제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현재 아마 시간에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에서 지금 20%가 넘는 주가 흐름들을 좀 보여줄 거예요. 그만큼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슈가 없다 보니까 올릴 만한 명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앞서서는 제가 공부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신재생 에너지를 말씀드렸지만 또 이러한 매매들까지 같이 병행을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좀 어렵더라도 내 계좌가 줄어들 일이 별로 없어요. 간단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 투자자들은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약간 이러한 밸런스를 좀 잘 맞춰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 시장이 아무리 밀려도 그리고 옆에 뭐 누군가가 나 죽겠어. 시장 많이 너무 밀려서 내 계좌가 너무 깨졌어. 라고 하시는 이야기들이 남의 이야기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 로켓 배송을 저와 함께 1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미있는 결과물들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5월 15일 날 매매했던 우리 SOS랩이었던 종목이죠. 자, 27년 4.5%입니다. 오늘 밀렸어요, 안 밀렸어요? 우리 민증권이 안 밀렸죠, 이 종목? 언제쯤 대답하실려나? 늘 궁금합니다. 안 밀렸어요, 오늘. 플러스 2%대까지 또 좋은 흐름들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점점 앞으로 올 때마다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좀 잘 버티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으니까 우리 상한가 로켓배송에서 항상 제가 좀 이렇게 웃으면서 늘 말씀드리는 그런 종목군들 중에서 정말 좋은 종목 많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마 인정하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아마 지금 TV 방송을 보시면서 박수를 막 치고 계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종목들 그리고 준비를 해볼 만한 종목들 그리고 눌림목을 통해서 우리가 비중을 조금은 좀 늘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과 더불어서 개별주 이런 모멘텀들이 있으면 시장이 밀릴 때 내가 트레이딩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종목들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오늘에 대한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노란톡 통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더 많은 이야기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별주들을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주시면서요. 특히 잡지 못한 종목들의 관심도를 높여보자라고 전략 제시 주셨습니다. 이 변동성이 큰 시장 속에서 함께할 수 있는 이 팁까지 만나봤는데요.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도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실시간으로 정확한 시장 흐름 짚어보면서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큰 화면 통해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용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을 들고 와 주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같은 하락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에 좀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일단은 이 종목은 우리가 배웠으면 앞전에 우리가 원포인트 기법에서 섹터 배웠잖아요. 네. 거기에서 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종목을 한 종목 좀 소개시켜드리는 게 오히려 오늘 같은 장에서는 더 도움이 되시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거기에 좀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 종목 뭐 성과가 나와 뭐 좋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뭐 중장기적 흐름으로도 좀 만만치 않은 좋은 종목이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일진전기 많이 아시죠, 여러분들? 오늘 이 주가가 조금 올랐어요, 사실. 오르다가 상승을 하다가 오장 들어서 조금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시장을 이기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야기는 일단은 2025년도 1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를 했습니다. 뭐 얼마 안 돼요,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로만 따지게 되면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종목이 바로 일진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리바운딩이 된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된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물론 2024년도 4분기에 실적 자체가 약간은 좀 더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2024년도가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미진했던 부분들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다 접목을 시켜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1분기에 보여줬던 실적 자체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액 구간들도 마찬가지로 YOY 기준으로 30% 이상,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00억 후반대를 예상을 했었는데 300억이 넘어가는 그런 영업이익을 발표를 한 상황들이어서 시장에서에 대한 평가들은 너무나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부분들이 어디서 나왔냐?
중전기 부분, 특히 미국 쪽에서 고마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작년 말서부터 살아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중전기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전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중심으로 한 수주가 이미 수주를 받아놨던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 제품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에 순차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럼 1분기에 2024년도 4분기에 있었던 수주 물량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다라 하게 되면 이 수주 자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분기도 마찬가지고 3분기도 마찬가지고 4분기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실적이 깨질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전력 수요에 대한 기본 설립 자체가 계속 우상향되는 과정에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특수한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의 실적 부분들은 우상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 밀리더라도 한 번쯤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만한 종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설령 좀 밀린다 하더라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 대비 견고한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봉에 대한 흐름들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좋은가요? 아니면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건가요? 아마 두 가지 의견으로 굉장히 많이 나눠질 것 같기는 해요. 아,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야?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는 잠깐만, 이게 주가가 많이 올라왔더라도 앞으로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계속 우상향을 그려준다고 하게 되면 현재의 주가는 별 의미가 없다. 어차피 기업은 성장을 하는 거고 퍼라든지 PBR, 우리가 흔히 쉽게 알 수 있는 어떻습니까? 밸류 가치 자체가 계속 하락이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적인 가치 자체는 시장에서 높게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쁘진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후자에 좀 가까워요. 왜냐하면 일진전기가 2025년도 이번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20배, 한 24배, 25배 정도 PR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20배 밑으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상대평가를 봤었을 때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의 실적 부분들이 조금 더 우수하게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까지도 점쳐볼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절대평가로 올해 1월 24일 날의 고점이 37,000원이니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앞으로의 실적 대비해서 현재에 대한 주가 자체가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항상 그렇죠, 여러분들. 직전 고점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대에서 어떻게 시장이 변화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앞절의 고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목표가는 37,000원을 잡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 라인에서 어떻게 돌파가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조정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하면서 대응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해 주시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은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노란택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일진전기로 짚어주셨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보인 종목이었는데요. 긍정적인 시장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계속해서 주목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영동의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 강의 함께했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일진전기와 또 하나의 히든 종목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은 쉬어갔지만 반등을 위한 다음 장의 투자 전략 꼼꼼하게 챙겨가 보셔야겠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또 주셨는데요. 저 자세한 이야기와 투자 전략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관련된 요약본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